안녕하세요. 딸바틱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성 이슈와 책을 함께 보는 1+1 시간입니다. 가부장제적 남성상과 여성상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사고방식이 연인관계, 특히 결혼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부딪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 혼자 있고 싶은 남자를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선안남 작가님께서는 상담사로도 일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름만 보고 당연히 남자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 소개 페이지를 보니까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 첫 딸들한테 이제 사내 남자 돌림을 붙여준 증조부의 가부장적 의도에 따라서 편안한 안, 또 사내 남자를 써서 안남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는데요.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라는 뜻일 텐데 증조부님의 시절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선 이게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성, 또 남성이 사회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에 대소사를 책임지는 배우자,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저는 작가님께서 정말 이 이름처럼 살지만 남자를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바꾸셨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또 추구하는 남자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가부장제의 상처로 입을 다물기로 한 남성들의 속마음, 또 슬픈 마음, 또 감수성을 이해해주고 또 보여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셨거든요.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가부장제에서 지금이 또 성평등으로 가는 시대이고 작가님께서 상담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통찰과 또 창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좁게 보면 남성 심리학 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부장제에서 바라는 남성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취약함이나 또 약함 모습을 드러내는 게 남성성을 훼손시켰던 경험과 역사를 쌓아온 남성들에게 이제는 말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책이고요. 애초에 이 남성다움의 정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도 같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가부장제의 남성성을 다루면서 필연적으로 가부장제적 여성성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이 남성상과 여성상이 따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받고 더 강화되기도 한다는 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가부장제가 요구한 남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가부장제 속에서는 여성이 열등하고 남성적 스테레오타입은 뭔가 좀 더 우월한 것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도 남성적 스테레오타입을 좀 선망하고 내면화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슈드비 사고 방식이나 성과지향적인 부분, 또 결과지향적인 부분이 꼭 가부장제적 남성상이 아니더라도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뤄한 가정 속에서 한국에서는 면면이 흘러온 또 강조되어 온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딱 보면 남성만 위한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인 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 또 항상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자신의 경험과 시간, 또 두 분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심리학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자존감이 하도이신 분들,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의 제목을 읽어드리면 1장 철들지 않는 아이, 2장 허세 부리는 소년, 3장 가장은 영웅이고 싶다, 4장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각 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가부장이 이전 세대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3장 또 4장으로 가면서 1장과 2장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이야기도 더 풍성해지거든요. 특히 아버지 세대를 말하는 4장인 가장은 영웅이고 싶다로 넘어가면서 책이 다루는 시공간도 확 넓어지고요. 그래서 한두 챕터만 읽으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앞 내용이 기억날 때 모든 챕터를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마 책이 잘 읽혀서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가부장제에서 성평등의 시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책을 통해서 잘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현 시대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도 같이 제안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남성도 여성도 가부장적 틀을 완전히 벗지 못한 변화에 가덕기에 느끼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새로운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해서 더 건강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또 실천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 삶에서 또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남자 대 남자가 아니라 고유의 개성과 섬세함 또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런 과도기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느끼는 남자의 마음을 충분히 안아주고 또 동시에 이제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들의 말에 또 귀 기울여줘야 한다는 말도 참 공감이 되고 되게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성평등이라고 하면 갈등의 구도가 부각되고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어떤 이물감이나 불편함이 좀 느껴졌었는데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부장제를 통해서 남성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부장제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간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책을 통해서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저에 대한 키워드들 또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공감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자기가 처했던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 말 또 얼굴도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적어놨다가 잠깐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가부장제적 남성상과 여성상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립적이었던 남성과 여성이 왜 갑자기 결혼관계 또 연애관계에 들어가면 가부장적인 모습을 드러낼까라는지에 대한 설명도 좋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어렴풋하게 느꼈던 부분들, 모순들, 감정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정확한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게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책은 상담사의 눈으로 본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관계와 일 모두에서 어떤 성공을 해야 하고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고 또 드러내고 싶고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또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반응과 두려움이 어떤 개인의 기질 또 경험과 역사 가부장제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영향으로 다르게 표현될 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최근에 성별 차이 또 지역 차이 계급 차이 뭐 취향의 차이까지 많이 차이를 강조하는 흐름 속인데 이 속에서도 결국 사람은 같은 욕구 또 필요를 가진 존재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이제는 좋은 문구와 단락을 작가님이 쓰신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 일부를 먼저 읽어드리고요. 왜 그 부분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42에서 45페이지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가부장제에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과도기이다. 본질적 골격은 그대로 둔 채 몇몇 세부적인 것만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도기적 시도는 아직 엉성하고 불완전하다.
그런 가운데 가부장제의 틀을 완전히 벗지 못한 채 목소리로만으로 남자의 무능력을 비난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남성에게는 가부장으로서의 의무는 계속하되 가부장이 가진 특권은 내려놓으라는 모순된 요구가 가해진다. 이런 압박을 느끼며 남성들은 억울하고 혼란스럽다. 남성도 여성도 가부장적 틀을 완전히 벗지 못한 변화의 과도기에 느끼는 혼란이다. 특히 삶이 더 힘들어지고 기댈 데가 없어진 데다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남성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강력한 가부장제로 회귀하고자 하고 여성 혐오주의를 키우기도 한다. 변화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변화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변화의 과도기에는 긍정적인 모습만 기대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변화의 파급을 감당해낼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남성성과 새로운 여성성에 대해 또 건강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실천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가부장제가 부여한 경직되고 폭력적인 틀을 벗고 남자 대 여자가 아닌 고유의 개성과 섬세함, 상처를 가진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부장적인 관념적 틀에 의존해서 말하기보다 그 틀에서 벗어나 진짜 내 심정과 욕구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 욕구의 좌절을 원망으로 쏟아내기보다는 나의 좌절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가도기에 서 있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느끼는 남자의 마음을 충분히 안아주고 동시에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 이 부분을 보면서 가부장제에서 성평등으로 가는 시대로 가는 한국, 또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을 잘 진단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대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까지 함께 제시해 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남성 심리학이라는 주제로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가부장제에서 성평등으로 가는 시대,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 페이지 99페이지 또 103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관계와 성취의 성공과 실패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재미있고 안전한 공간이 있다. 바로 드라마와 게임이다. 성취에 애타는 감각 때문에 불편해진 마음은 내려놓고 안전하게 몰입하고 안전하게 실패하고 통쾌한 성공의 감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공간인 셈이다. 환상과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공포를 마주하거나 무시하는 법을 연습하고 그 시간을 통해 위로받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금 현실에 몰두하고 희망을 품을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게임을 하기에 괜찮은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게임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관계 실패의 징후를 읽진 않았으면 한다. 게임의 승리와 관계의 실패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다. 지금까지는 게임을 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게임을 많이 해서 문제다. 아니면 혹은 중독이라는 문제적 맥락에서만 이야기를 접해왔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통해서 저 스스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판단 내리고 단정지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남편이 게임하는 것만 빼면 너무나 괜찮은 남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게임을 통해서 이 실패 내성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일 거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은 정말 새롭고 신선한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져서 게임에 몰두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 자신의 관계의 실패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신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책 3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다. 타인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된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묻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부분인 거예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도 말을 걸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자신의 감수성, 연약함
어떤 슬픔을 내어놓으면 자신이 취약해지고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에서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떤 침묵의 시간, 그런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소통의 시작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 혼자 읽고 싶은 남자와 성 이슈를 함께 살펴본 1+1이었습니다. 오늘의 1+1에서는 책 읽고 싶은 남자와 가부장제의 남성성, 또 여성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북스 톡스 시간에서는 커플 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북스 톡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